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이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빈예서 양이 할머님과 함께 최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대에 예서 양은 정말 혹독한 환경에 노출이 된 것이죠. 물론 자신의 꿈을 향한 환경이기도 하지만요. 무슨 얘기냐? 선수로 따지면 프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현역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끝난 팬미팅 그리고 미니 콘서트 여기에 이어 각종 방송 출연과 나아가서는 단독 콘서트를 할 날이 금방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마저도 많은 팬분들께 선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예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빈예서 양이 미스트롯3에 출연을 하면서 그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팩트긴 하지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방송사 한 곳에 굉장히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빈예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예서양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러분들이다. 팬분들이다. 코어 팬덤이 탄탄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실제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미스트롯3 갈라쇼 탑7의 복수가 시작됐다. 마스터들이 초긴장했다. 자, 미스트롯3 갈라쇼 다시 방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회차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갈라쇼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갈라쇼가 종영이 되고 후속 방송인 스피노프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또 출범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 갈라쇼 때 복수를 한다. 뭔가 봤더니 마스터에게 묻는다 라면서 자신들에게 왜 점수를 주지 않았냐? 왜 하트 개수가 더 적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뒤풀이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갈라쇼 여기에 출연하는 가수들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미스트롯3 갈라쇼가 그래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시청률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갈라쇼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현역가왕 역시 갈라쇼의 시청률은 한 자릿수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미스트롯3 갈라쇼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첫 회차 방송분이 9.3%를 찍었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낮은 시청률이고 그 다음 회차 때부터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6.3%대로 확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히 빈예서라고 하는 참가자의 지분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 유튜브 영상이 예서양의 소식을 전하던 초창기 때처럼 수십만 회가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뉴스 기사를 잘 안 보고 그러셨던 분들은 그냥 예서양이 갈라쇼에 나오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다가 3월 14일 날 방영되던 이 당시에 그냥 시청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예서양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 뒤늦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갈라쇼 예서양 출연 일정이 잡혀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촬영조차 못하고 통편집이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지만 통편집이 아니라 아예 촬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그 다음 회차 때 3월 28일 날 방영됐을 때 어찌 됐겠습니까? 이 사이에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한 주 밀려버렸던 갈라쇼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다 아신 거예요. 아, 예서양이 갈라쇼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미스트롯3 갈라쇼 시청률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3회차 때는 어떻게 될까요? 3회차 때의 시청률은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스트롯3의 하락세는요,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참가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이 참가자들 내에서도 탑3 내에서의 순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았고 아직까지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공정성도 없고 부당대우되어 있는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이 희한하게도 본방송을 하는 오디션 경연 중에는 시청률이 상당히 잘 나오다가 그 이후로는 확
하락세로 꺾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미스트롯3 보신 분들 중에 실망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또 속았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참가자들에게 있겠습니까? 참가자들에겐 잘못이 없죠? 팬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팬들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거나 또 부당 대우로서 느껴지는 부분을 만드는 건 다 제작사에 달려 있다. 그러니 탑3 발표가 됐을 때 이 새 팬덤 간에 잦은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봉합이 된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 각자의 가수들만 응원할 것이 아니라 탑7 멤버들을 모두 응원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TV조선은 시청률 때문인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국 미스트롯3 갈라쇼의 시청률은 폭락했고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예능 방송에서도 미스트롯3 진선미, 바로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이 세 사람이 등장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는 이 TV조선의 예능 방송이죠. 3일날 이미 방송된 첫 예능 신고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빠하고 나하고 라는 방송이거든요. 자, 이 아빠하고 나하고의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빠하고 나하고의 시청률. 놀랍게도 이전 방송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봐라. 미스트롯3 파워가 이 정도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탑3라고 하면 미스트롯3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1% 직전 방송보단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보면 14회차 때 이미 4.9%, 그 이전에 4%, 그 이전에 4.4%, 또 그 이전에 4.7%. 이미 다른 연예인들이 등장했을 때에 좀 괜찮게 나온 시청률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건 이 진선미 세 사람이 출연한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빈예서양이 등장하는 방송사들의 시청률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파워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특히나 최근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아침마당에 등장을 했잖아요. 자, 이 아침마당에 등장했었던 영상의 조회수 보이십니까? 59만 회입니다. 59만 회. 12일 전인데 59만 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미스트롯3 과연 이들의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는 어떨까요? 미쌤 미스터트롯을 볼까요? 자, 미쌤 미스터트롯 구독자가 174만 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에 올라온 이 미스트롯3 참가자들의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갈라쇼 방송분이 있겠죠? 지금 보면은 갈라쇼 방송분조차도 이 미쌤 미스터트롯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스트롯3의 전체 심지어 이들의 TV조선 뮤직 이 채널이 사실 미스트롯 시리즈의 노래 영상을 많이 올려놓지 않습니까? 뭐 미스터트롯2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면 3일 전에 올라온 갈라쇼 1회 모음 영상이 1.5만 회, 갈라쇼 4.8만 회, 그리고 각자 탑7 모음이 3.4만 회, 1만 회, 정서주 양의 단독 무대가 2.8만 회, 3만 회가 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2,800회였네요, 심지어.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예서양의 아침마당에 등장한 59만 회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서양의 팬카페 회원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벌써 7,000명을 넘어섰죠? 그런데 미스트롯3의 우승자인 이 정서주 양의 공식 팬카페 회원 숫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4,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도 미스트롯3 우승자인데 한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2위를 차지한 배아연 씨는 어떨까요? 자, 배아연 씨는 오히려 더 적은 2,000명대의 팬카페 회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오유진 양은
살짝 더 높은 3,222명의 팬카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배아연 씨는 이번 미스트로 3에서 얼굴을 처음 알린 완전한 데뷔 가수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겠지만, 사실 정서주 양과 오유진 양은 다른 트롯 경연 오디션, 다른 예능 방송에서 이미 등장을 했었던 가수들이잖아요. 이미 팬층이 확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정서주 양은 그 전에 출연했었던 경연 방송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갔죠. 오유진 양 역시 어떻습니까? 탑3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서주 양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탑3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유진 양은 확실히 3위라는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팬카페 회원 숫자를 보면 지금 이 빈예서 양의 팬카페 회원 숫자 7천여 명이 넘는 숫자가 얼마나 높은 숫자인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단기간 내에 늘어났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서양의 영상을 사실 제가 요즘 계속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또 제보를 받아본 결과 사실 이 예서양의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몇몇 분들이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최근에 올린 이 두 가지 영상 때문인데, 제가 이 영상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첫 번째 더트롯쇼의 같은 경우 사실 갑질처우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 그리고 아버지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가 굉장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전포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관계자분들께 이미 사전에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썸네일과 영상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드리고 제가 업로드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팬분들께 염려하시는 반응이 좀 있어서 제가 차후에 이렇게 수정을 좀 하기도 했죠. 오해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팬카페에서만 알아야 되는 조용한 얘기인데 확대한 거 아니냐. 사실 이 영상을 뭐 저만 올린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이 영상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아버님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되고 있는 당사자가 애시당초 월요일이 되면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 유튜버들에게도 엄청나게 제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제가 올려드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더트롯쇼는 뭐 유튜브로서 사실 저만의 소신을 가지고 이게 뭐 저의 추측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더트롯쇼 방송도 하기 전에 예서양이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뭐 이건 제가 얘기하는 유튜브 영상 내용일 뿐 예서양이 직접 발언한 것도 아니고 뭐 팬분들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튜버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좀 저는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서양의 팬카페 사실 회원 숫자 증진을 위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팬카페를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자, 회원분이 적어주신 건데 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글을 보니까 비판적이더라, 자극적인 문구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문구 수정도 이미 했고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하고 싶어서다, 뭐 등등등, 뭐 제가 말했던 부당 대우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유연하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반응이 좀 나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저를 좀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저에게 댓글로 남겼다가 받았다라는 분들, 또 충고 조언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 팬분들의 마음은 제가 정말 100% 이해는 되거든요. 뭐 어떤 분은 제목만 보고 안 좋게 생각했다, 비판하는 분들은 내용을 듣지도 않고 비판하는 건 좀 아쉽다라는 분들, 아니다, 썸네일이 자극적이다 하는 분들, 맞습니다. 썸네일이 저는 확실히 자극적입니다. 왜냐면 뭐 유튜버들 입장에서 영상 조회수 이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유튜버는 상업적인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니 조회수하고 굉장히 관계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그로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썸네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 뭐 공중파 뉴스 채널들의 유튜브들을 보면 뭐 저는 갖다 대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상의 내용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뭐 저는 여기에 대한 나름의 소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댓글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신의 주장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면 내용이 팩트라고 해도 색안경 낄 수밖에 없다. 자제했으면 하겠다. 저도 웬만하면 좀 이 예서양의 어떤 부당함이나 아니면 좀 신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더 자극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모든 시청자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 요번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가장 좀 불만사항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요 두 영상, 특히 이 중에서 아버지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요 팬카페 글을 보면서 좀 독특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분의 글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자, 바로 이분의 글인데, 비판하는 글을 읽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변호하는 분이 쓰신 글이 참 묘하다. 자극적인 첫 문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썸네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썸네일을 보고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이다. 왜 첫 문구라며 축소시키는지 의도가 궁금하다. 횡령이란 단어가 들어간 극히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횡령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이다. 그러니 편을 들어주는 척 억울한 이유라고 말을 넣어 은근슬쩍 바꾼 거다. 굉장히 저에 대해서 비판이 심하죠. 근데 은근슬쩍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댓글로 고지를 하고 바꿨는데 말입니다. 자, 이분의 댓글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팬들의 환심을 사서 조회수 장사나 시원하게 해보려는 자인지 진짜 공주님을 위한 사람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제가 조회수 장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조회수 장사.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옹호해주는 분이 계시면 무슨 팬들 사이에 네 분이냐. 극히 소수의 아는 사람 문제이니 동네반의 소문을 무차별 퍼뜨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냐. 자, 근데 사실 말씀드렸죠. 내부 관계자분과 이미 얘기가 돼서 제가 올린 거라고. 그러면서 저에 대해 옹호한 분에게 잘난 유튜버 한 명은 적으로 돌리는 게 두려워. 있는 문제도 덮자고 하는 거냐. 누구 편이냐.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70세라는 분의 댓글에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다. 근데 특정 유튜버를 왜 변호하고 보호하려는지 자신에 대한 궁금증에 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 대해 조금 괜찮은 옹호글이 있으면 여지없이 댓글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자, 이 부분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뭐 누차 썸네일이 문제다. 영상을 제법 많이 봤다. 애써 알릴 필요 없는 헛소문, 괴소문을 썸네일에 써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상 영상 내용은 헛소문을 조심하자라며 비판을 피해가자는 묘한 전략. 속셈이 훤히 보인다. 전략이 아니라 제가 아예 그냥 영상에 매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가짜뉴스들 제가 증명하라 그러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영상에 담지 않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영상들의 썸네일이나 영상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말로써 설명해서 이분이 오해를 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많은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자,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영상과 그의 말과 썸네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선플만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하다. 왜인 줄 아냐? 악플과 지적 댓글은 발견 즉시 삭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 영상에 원색적인 비난이나 부정적인 댓글은요, 기본적으로 바로 필터링이 되게끔, 그러니까 바로 차단이 되어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거는 정당한 비판이다 하는 건 제가 차후에 다 공개를 하는데, 제가 하루에 영상을 정말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평균 3개에서 5개씩 올리다 보니까 댓글이 많으면 수백 개, 뭐 정말 많을 때는 수천 개가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아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댓글을 보면 굉장히 의아해요. 25만 구독자라는 건 보기 좋은 포장지에 불과하다. 그 유튜브의 실제 영향력은 최근 영상들의 조회수를 봐야 한다. 그가 원픽이라고 말하는 바로 임영웅 가수죠. 최근 영상들 조회수를 봐라. 25만 유튜버라는 자의 영상들이 불과 2만 조회수 문턱을 넘기기도 어렵고 힘에 겹다. 그토록 원픽이라 우기는 가수의 팬덤, 영웅시대에게조차 인심을 잃었다라는 방증이 아니냐. 왜 자신이 원픽이라 주장하며 수년을 리뷰했던 가수의 팬덤에게 신뢰를 잃었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홍보가 된다라는 게 충격 스포, 긴급 상황, 실체, 이런 단어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인 공주님에게 과연 문제가 없겠냐. 사실을 부풀리고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가공하여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불꽃 같은 욕망이 증정님에게는 보이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그 잘난 유튜버를 굉장히 애써 옹호하고 변호하는 님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단히 궁금하다. 그러면서 그가 오직 상업적인 목적과 이익 때문에 공주님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제가 영향력이 대단하진 못합니다만, 아까 저 앞에 분이 뭐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당사자 댓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회수 장사를 하려고 영상 올린다. 근데 최근 임영웅 가수 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다. 그렇다면 빈예서양의 영상 조회수는 어떨까요? 사실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냥 아예 오픈해서 보여드리면 13시간 전, 17시간 전에 올라온 예서양의 이번 더트로쇼 영상이 1.3만 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임영웅 가수의 영상이 1일 전 1.2만 회가 나왔고요. 2일 전 1.4만 회가 나왔습니다. 올림픽홀 콘서트 발표 영상이 2.5만 회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4일 전에 이건 또 1.3만 회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임영웅 가수의 영상은 2.2만 회가 나왔죠. 그리고 사실 이 빈예서 양의 영상 조회수를 본다면 사실 제가 올린 지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7.5만 회, 7.7만 회, 이게 2주 전이죠. 그런데 사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서양의 영상을 수개월 전부터 올리다 보니까 이 당시 때 막 35만 회 이렇게 나온 영상도 있고요. 또 쭉 내리다 보면은 22만 회 영상도 있고요. 11만 회 영상도 있죠. 또 내리다 보면은 정말 많이 나왔던 영상은 47만 회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예서양에 대한 소식을 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예서양의 유튜브를 올리는 몇몇 채널들을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서양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정말 조회수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예서양보다는 다른 소식을 더 많이 올리는 게 많이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최근 이용식 씨의 따님이 결혼한 영상도 제가 처음 다뤄봤는데 1.4만 회 정도 나왔습니다. 전유진 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2.3만 회가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 주장하는 분의 사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군지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갑니다. 상당히 좀 예상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의도로 남겼는지도 조금은 생각이 돼요. 왜냐면 사실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저에 대해 옹호 게시물을 써준 분은 활동 지수를 보면 게시물이 일단 많습니다.
최소 열 몇 개 정도 돼요. 그리고 저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중립적인 분들도 작성글이 전부 다 34개, 또 33개. 보이시죠? 활동 내역이 이미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스밍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정말 사실 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 저렇게 긴 댓글을, 그것도 유튜브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저를 이미 뭐 수년 전부터 특히 임영웅 가수에 대한 소식을 다루는 내부적인 사정과 팬카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걸 보면, 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분은요, 정작 활동 내용을 보면 그냥 이거 하나가 답니다. 인사말이 다고, 댓글 단글들을 보면 전부 다 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에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누군지 상당히 좀 예상이 가긴 하는데, 뭐 이런저런 여부를 떠나서 글쎄요,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기엔 상당한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해는 갑니다. 누군지도 예상이 가지만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팬분들의 반응이죠. 이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댓글을 많이 남기신 분들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본 결과, 제가 100% 바뀌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요번에 예서양 아버님의 썸네일을 수정하는 것처럼 최대한 팬분들의 의견을 조금 존중하고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버의 생태계상 저만의 소신을 가지고 좀 쓴소리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극적인 문구와 썸네일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예서양의 영상을 제가 그러면 업로드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저 댓글을 많이 남긴 특정인의 얘기를 보면 제가 예서양의 영상을 올리지 말거나 아니면 뭐 썸네일을 좋게 수정해서 계속 업로드해라 이런 의도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저의 소신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 아마 팬분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 때문에 다투시거나 팬분들끼리 그런 일이 없으시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사실 예서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식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영상이 굉장히 긴 시간을 제가 써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씁쓸한 이야기보단 좀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전달드리고 싶고, 저로 인해서 좀 예서양에 관한 소식에 조금 서운해 하셨던 분들 마음 푸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저의 소신을 가지고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고 조금은 센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빈예서양의 이번 팬미팅 때 메이크업 하던 모습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진에 타닥타닥 찍어 놓은 걸 팬분이 공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스태프분이시겠죠? 왜냐면 예서양의 이 메이크업 하는 공간까지 들어가려면 일반 팬분들은 아마 입장이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만큼 예서양이 이번 팬미팅과 미니 콘서트를 아주 제대로 준비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예서양의 이 팬미팅 전체 영상이 올라오냐. 사실 좀 기약 없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뭐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체 공개가 안 되면 뭐 일부 공개로라도 지금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요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을 어떻습니까? 항상 구독을 해 놓아야 한다. 이제 3.48만 명으로 곧 4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 상승세가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미스트롯3에서 뭐 정서주 양이라던가 오유진 양이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미스트롯3 참가자 중에 이 정도의 유튜브 조회수? 저는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빈예서양이 미스트롯3의 숨은 우승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서양 4월 달에도 굉장히 바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식 팬미팅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살짝 예서양이 뭔가 활동을 쉬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바로잡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서양 팬미팅 끝나고 나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서양이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하품했던 사진 말고도 최근 아버님과 할머님과 함께 이 벚꽃축제 나들이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좀 확대해 보면 벚꽃 구경 다녀왔어요. 솜사탕도 할머니랑 같이 먹었어요. 라는 글과 함께 예서양이 아버님과 또 할머님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님이 쓰고 있는 모자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진짜 명품 브랜드 정품이건 정품이 아니던지 간에 이 예서양을 도와주는 친척분과 지인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자들도 아버님이 아마 선물 받았거나 쓰던 걸 이렇게 그냥 전달받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예서양과 예서양의 아버님이 요번에 공식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팬미팅 끝나고 나서 남은 돈이 1,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 1,300만 원 다 써버리고 예서양이 노는 거 아니잖아요. 세 식구가 한 달 생활비만 잡아도 아마 그 금액대의 3분의 1 이상은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예서양의 앞으로의 활동 자금을 위해서도 비축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안티들과 또 악플러들 보면 막 예서양이 옛날 사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막 명품을 휘감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절대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고 잘 나가면 방송에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돈을 잘 벌고 있는데요. 행사만 열심히 하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허접한 가짜 뉴스에 1회 1비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예서양이 이렇게 솜사탕에 행복해하는 모습인데, 명품 좋아하는 아이가 솜사탕에 이렇게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소녀인지를 알 수 있고, 무대 위에만 탁 올라가면 완전 달라지는 180도 모습의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외에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 그냥 천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예서양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또는 가짜 댓글들 좀 많이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너무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학년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할머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솜사탕을 먹는 모습까지 인스타그램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예서양의 영상을 올릴 때는 항상 고정 댓글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걸 가입하고 팔로우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놓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도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처음부터 잘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 처음에 어떻게 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뭐 자녀분들, 손주분들, 또 주변 지인들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인스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가입하는 거야? 라고 보여만 주시면 유튜브 가입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 예서양의 이런 모습들을 빠르게 제가 영상으로 올리기도 전에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도 최근 근황을 전한 모습이 이렇게 쇼츠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놓으시면 이거 뭐 얼마든지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머님과 함께 옆에서 이렇게 예서양이 솜사탕을 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이런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사실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빨리 10만 구독자가 돼서 실버 버튼도 다 오픈하고 또 실버 버튼 오픈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좀 하고, 이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야 예서양이
이 유튜브 채널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영상으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라이브 방송을 해서 채팅에 참여하는 분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서양이 라이브를 킬 수 있도록 빨리 구독자가 10만 명 달성이 될 수 있게 애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예서양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서양의 일정이 우선 가장 가까운 게 4월 6일 중년가요제 축하무대 행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축하무대 행사 응원복과 슬로건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일시는 2024년 4월 6일 바로 이번 주 주말 아니겠습니까? 오후 5시에 열리는데 제1회 전국 중년가요제입니다. 1회 중년가요제에 예서양이 남강 야외 무대로 초대 가수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예서공주님의 축하 공연 무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특히 공식 응원복이 준비 추진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행사 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팬덤 색깔의 가까운 무슨 색이죠? 진 분홍 컬러. 진 분홍 컬러 뭡니까? 바로 요 색깔이죠. 요 색깔에 맞는 응원복 티셔츠를 입고 방문을 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단체 나눔할 슬로건 준비도 협조사항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팬미팅 때 참석하셨던 분들, 이 소시 채널 구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슬로건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해요. 차후에 공식 굿즈가 발매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체 응원용으로 사용될 거니까 지급받으신 개인 슬로건 가지고 오셔서 멋진 응원을 꼭 함께 해주시고, 이거 가져오신다고 해서 다시 뺏어가는 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오셨던 요 개인 슬로건 있죠? 빈예서라고 이름 써있고 뒤에 빈예서양의 이 그림으로 그려진 글씨와 또 사진, 요거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사실 예서양의 파급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KBS 한국방송 무려 구독자가 210만 명이 있는 초대형 채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서양의 노래 모음이 올라왔습니다. 10시간 전에 업로드 됐는데 벌써 14,000회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 다른 유튜브 채널들 조회수 보면 5,300회, 5,800회, 2,600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서양의 영상 조회수가 벌써 1.4만 회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 아침마당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로드된 노래 모음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빈예서양이 노래를 뭐가 잘하는 거냐,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기술적으로 어설퍼 보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강조드리죠. 가수라는 건 테크니컬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담담히 노래를 불렀음에도 듣는 청취자가 얼마나 감동하고 그런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숫자가 많냐 적냐로 따라서 스타가 되냐 못 되냐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바라봐주고 들어주는 국민들이 반응과 호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서양이 지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예서양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SBS 더 트롯쇼 생방송 무대 참석일 겁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놨다시피 도대체 더 트롯쇼, 이거 정말 뭔가 부당 대우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공지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바로 더 트롯쇼 일정이 변경됐다. 왜 변경됐을까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빛나는 여러분, 방금 SBS 더 트롯쇼 작가님과 PD님께 전화가 왔다고 해요. 원래 4월 8일 날 더 트롯쇼 출연으로 섭외가 왔고 진행이 거의 확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더 트롯쇼 측의 편성 실수로 인해 급하게 방금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선 4월 8일로 알고 기다리셨을 텐데 결론은 4월 15일로 일주 미뤄졌다고 합니다. 아쉽죠?
그래도 4월 6일 행사 이후 조금의 쉬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해 주셔라. 이미 방청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방청 취소가 현재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발표 이후 당첨되시면 그 사유와 함께 꼭 방청 취소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첨되고 나서 무통보로 불참석을 하면 다음 방청 신청 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야, 근데 이런 번거로움을 왜 더트롯쇼가 이렇게 다급하게 전달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발견한 조금은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더트롯쇼 보니까 사실 109회차가 지금 방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트롯쇼의 사실 109회차 방송이 방영이 됐을까요? 보니까 2일 전에 109회차가 방영이 됐습니다. 사실 110회차에 예서양이 이제 등장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9회차 때 조금은 특이합니다. 무엇이 특이하냐? 이 더트롯의 우승자인 정서주 양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서주 양 등장하기 이전에 이수연 양도 먼저 등장을 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실 110회차 방금 말씀드렸던 예서양의 다음 4월 8일 날 출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더 밀렸어요. 아, 왜 밀렸을까요? 개인적인 추측도 있고 또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미스트롯3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방송 홍보를 위해 무슨 방송입니까? 갈라쇼부터 스피노프 방송을 TV조선은 해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 방송에 자신들의 가수 얼굴을 알리고자 예능 방송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더트롯쇼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미 이수연 양이 빅예서 양을 대체하는 가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서주 양도 109회차 때 이미 나왔습니다. 사실 예서 양이 110회차에 나오는 것도 이미 이들보다 한 박자 늦은 출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주가 더 밀렸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과연 110회차 때 만약 더트롯쇼에 또 미스트롯3의 가수가 등장을 한다면 이것 조금 형평성에 애매함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막 의문스럽게 뭔가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109회차 때 정서주 양과 복지은 씨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미스트롯3 참가자들 위주로 지금 방송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도 심지어 더트롯쇼 측에서 자신들의 실책이잖아요. 편성 실수. 그럼 이거 예서양에게 뭔가 좀 베네핏이라고 하죠. 뭔가 이점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따로 들려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자, 우리 현명아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